신발을 신고 대문께로 나가는 발자취 소리까지 들렸으니 뭘 더 의심할 여지도 없었지만 순재는 일부러 미닫이를 열고 남편이 있나 없나를 한 번 더 살핀 다음에 그제사 자리로 와 앉았다. 앉아서는 저도 모르게 호 한숨을 내쉬었다. 생각하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이 거추장스러운 문제를 안고 비록 하룻밤 동안이라고는 하지만 남편 앞에서 내색하지 않은 것이 되려 의심쩍을 일이기도 하나 한편 수은재로서는 또 제대로 여기에 대한 다소간이나마 마음의 준비 없이 뛰어들 수는 없었던 것이다. 아직 단출한 살림이라 아침 볕살이 영창에서 쨍 소리가 나도록 고요한 낮이다. 이제 무엇보다도 사태와 관련시켜서 자기 처신에 대한 것을 먼저 정해야 할 일이었으나 웬일인지 그녀는 모든 것이 한껏 어지럽기만 해서 막상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라는 것이 기껏 어제 문주와 주고받은 이야기의 내용이었다. 바로 어제 이맘때 일이다. 일요일도 아닌데 문주가 오기도 뜻밖이거니와 들어서서는 참으로 그 난처해 하는 표정이라니 일찍이 문주를 두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학교는 어쩌고 왔느냐고 순재가 말을 건네도 그저 응? 엉? 하고 대답할 뿐 통 그 말에는 정신이 없었다. 그러더니 별안간 남편분 그동안 늦게 들어오지 않았니? 하고 불쑥 묻는 것이다. 순재는 잠깐 어리둥절한 채 그건 왜 묻니? 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 넌 조금도 몰랐니? 문주는 지 말을 계속한다. 모르다니 뭘 몰라. 연희하고 만나는 걸 말이다. 연희하고? 순재는 뭔지 즉각적으로 가슴이 철렁했다. 그러나 너무도 뜻밖이고 창졸간이라 어찌된 셈인지 도무지 요량하기가 어려웠다. 벌써 퍽 오래전부터래. 문주는 처음 말을 시작하느라 긴장했던 마음이 잠깐 풀려서 그런지 훨씬 풀이 죽어 대답했다. 누가 그러든 다시 순재가 묻는 말이다. 연희가 그랬다. 연희가? 그럼. 순재는 한순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문주가 말을 꺼내기도 벼락으로 꺼냈거니와 너무도 거창한 사실이 그야말로 벼락처럼 앞에 와 낮아빠진 셈이다. 말없이 앉아있는 순재를 보자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지 잘 엄두가 나지 않아서 주저했지만 언제까지 모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하고 이번엔 문주가 말을 시작했다. 그래, 오늘에서야 알리러 왔단 말이냐? 순간 그는 여지껏 막연했던 남편에 대한 분함과 연희에 대한 노여움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처럼 애꿎은 문주를 잡고 언성을 높였다. 나무랜데도 할 말은 없다만 사실은 너 때문만이 아니고 연희 때문에도 저야 무슨 짓을 했건 나를 동무로 알고 이야기하는 것을 내 맘대로 말할 수는 없지 않니? 문주는 처음과는 달리 훨씬 말이 찬찬해졌다. 연희만 네 동무냐? 순재는 여전히 말소리가 어지러웠다. 혹시 네가 먼저 알고 물어봤다면 연희 말을 너한테 못하듯이 나는 너를 속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물어봐서 얘기를 하니? 이번엔 순재도 비교적 침착했다. 네가 묻기 전에 연희가 먼저 부탁했다. 나한테 알리라고? 두 사람은 잠깐 동안 말이 없었다. 나한테 알리라는 부탁까지는 난 암만 생각해도 잘 알 수가 없다. 연희한테 가거든 장하다고 일러라. 순재는 끝내 벌떡 일어섰지만 다음 순간 어디로 가서 뭘 잡아야 할지 얼얼한 표정 그대로 다시 자리에 앉고 말았다. 이런 것을 혹 운명이란 것에 돌린다면
단지 누구 한 사람만 미워할 수는 없을 거다. 조금 뒤 문주가 건넨 말이다. 순재는 얼른 대꾸가 없었지만 이 순간 그녀에게 이것은 분명히 역겨운 수작이었다. 사실 그녀는 몹시 역했기 때문에 훨씬 침착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제법 한참 만에서야 순재는 누가 미워한다디? 하고 말을 받았다. 두 사람은 다시 말이 없었다. 순재는 평소에 문주를 자기네들 중 제일 원만한 성격으로 보아왔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공평한, 때로는 어느 남성에게도 지지 않을 좋은 판단과 이해력을 가졌다고 믿어왔었다. 그러나 어쩐지 이 순간만은 이것을 그대로 받을 수가 없었다. 이제 자기를 앞에 두고 홀로 침착한 그 태도에 감출 수 없는 적의를 느낀다기보다도 점점 안존해지고 차근차근해지는 말투까지가 더할 수 없이 비위를 거슬렀다. 얘기 더 없니? 급기야 순재가 건넨 말이다. 혼자 있고 싶으냐? 문주가 도로 물었다. 순재는 뭔가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가거라. 지극히 별미적은 말이었지만 문주는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 양 가만히 웃었을 뿐이었다. 그 웃음이 결코 조소가 아닌 것을 알수록 그녀는 웬일인지 거듭 더 참을 수가 없었다. 책상 위에 턱을 고인 채 순재는 여전히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문득 창 너머로 보이는 앞산이 이마에 내려질 듯 가깝다. 순재는 예전에는 이렇게 앉아서 보는 산이 그리 좋지가 않았다. 무엇보다 너무 차고 쇠락한 것이 싫었다. 그러나 이제 이러고 앉아있는 동안 웬일인지 산은 전과 달리 아늑하고 너그러운 것 같기도 해서 다시 이것을 생각하며 산을 한 번 더 바라다 보려는 참인데 퍼뜩 마음 한 귀퉁이를 스치는 산은 사람보다도 오랜 마음과 숱한 이야기를 지녔을 것이다 하는 우스운 생각과 함께 벼란간 덜미를 쥐고 덤비는 고독을 그녀는 한순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조금 뒤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이 자기와 관련돼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지만 역시 모를 일이다. 평소 남편을 두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생각하면 이제 순재로서 믿기 어렵다는 뜻은 남편으로서 그런 짓을 해서는 못 쓴다는 의미도 될지 모르고 또 이것은 두 사람의 마음의 평화로운 요구이고 거래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가령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믿어야만 할 사실일 때는 두 사람은 벌써 그 마음의 거래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기에 만일 이것이 정말이라면 그는 지금 스스로 감당해야 할 노여움이라든가 곤란한 감정도 실은 군색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노여움의 감정이란 또 하나의 구원의 표정이기도 하다면 이제 그로서 남편에게 뭘 바라고 요구할 하등의 묘책이 없는 것이다. 생각이 점점 이렇게 기울수록 그는 무슨 타산보다도 아직 흐리지 않은 젊은 여자의 자존심으로 해서도 연희에게는 물론 남편에게까지도 뭘 노하고 분해할 면목이 없고 염체가 없을 것만 같다. 순재는 그대로 앉은 채 여전히 생각을 번거롭히고 있었다. 어머니가 그리운 것도 같은 야릇한 심사를 겪으면서 우정이 죽은 벗이라든가 앓는 벗들의 쓸쓸한 자취를 더듬고 있었으나 역시 그리 간단치 않고 만만치 않은 것은 바로 남편이었다. 설사 순재로서 그분은 남편인 동시에 자기였던 것이고 연희는 내 동무인 동시에 아름다운 여자였다고 마음을 바꿔먹기쯤은 그리 어려울 것도 없었지만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이제 남편에게까지 이 싸늘한 이해라는 것을 하지 않고는 당장 저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더할 수 없이 유감되고 야속하기 짝이 없었다. 순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남을 의심할 때보다 더 괴로운 이유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고 가만히 일러보는 것이었으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그는 웬일인지 몹시 피곤해져서 암만 해도 뭘 더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베개를 내려베고 뭘 꼬집어 생각하는 것도 없이 멍청이 누워있으려니 아주머니 점심 차려와요? 하고 심부름하는 아이가 문을 연다. 그는 관두라고 하려다가 그래 가져온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쪼르르 저편으로 가던 아이가 되돌아오면서 누군지 김순재 씨가 댁이에요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편지를 배달하는 용달이다. 그녀는 편지를 손에 든 채 잠깐 주저했지만 뜻밖에도 연희에게서 온 것을 알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남편이 사랑하는 여자가 연희인 것을 어제 문주에게 들어서 처음 알기는 했지만 근 2달 동안이나 소식을 끊고 궁금함을 끼치던 연희를 두고는 차마 믿기 어려웠던 것처럼 그녀는 다시금 아연해질 뿐 미처 두서를 잡을 수가 없었다. 무슨 까닭으로 편지는 했을까? 그는 겉봉을 찢으면서도 종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편지는 지극히 간단해서 가라는 찻집에서 기다릴 테니 4시 정각에 꼭 좀 만나달라는 이것이 그 전부요 내용이었다. 쭈뼛이 서 있던 심부름꾼이 갑니까? 하고 회답을 재촉했을 때야 비로소 그녀는 전했다고 일르시오 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막 자리로 와 앉으려고 하는데 이번엔 객적을이 많지? 너니 내니 하고 어려서부터 자라온 동무는 아니래도 그래도 친했댔는데 하는 당차는 생각 때문에 한동안 그녀는 모든 것이 그저 야속하기만 했다. 친했으면 어쩌란 말이야? 그는 다시 중얼거려 보는 것이었으나 역시 무심해야 할 일이었다. 순재는 좌우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을 다행으로 아까처럼 벽에를 베고 드러누웠다. 우두커니 천장을 향한 채 어제 문주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가? 혹 문주는 여기서 바로 연희에게 갔는지도, 또 오늘 연희가 만나자는 것은 어제 문주를 만났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생각을 한참 두서없이 늘어놓고 있는 참인데 웬일로 눈앞에 연희가 별안간 뛰어드는 것이다. 허둥지둥 연희를 조차 다름질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보아도 그 시원스런 눈하고 이쁜 입모습이 대체 그 어느 곳에 이처럼 비상한 용기와 놀라운 개성이 들어있었는지 암만 생각해도 모를 일이다. 그녀는 여전히 당돌아리만큼 정면으로 다가서는 아름다운 여자를 눈앞에서 놓치려고 하지 않았다. 하긴 지금 순재 앞에 있는 이 짧은 편지로도 능히 시방 연희가 무엇에도 누구에게도 조금도 구애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내기엔 그리 어렵지 않을 뿐더러 만일 연희가 아무런 질서에도 하등의 구속 없이 있다면 순재로서도 굳이 완고하단 건 어리석은 일이다. 설사 순재의 어떤 고집이 만나기를 꺼려하는 경우라고 한데도 연희로서 만일 저편이 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당치 않은 손해이다. 순재는 벌써 노하는 편이 약한 편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거진 1시간이나 앞서서 순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도 하고 일부러 장 속에 있는 치마까지 꺼내 입었다. 그리고 한 번 더 거울을 본 다음에 집을 나섰다. 그러나 붐비는 거리만은 그래도 싫었든지 광화문 통해서 내려 황금정으로 가는 전차를 바꿔 탔다.
타고 가다가 어디서고 길이 과히 어긋나지 않을 지점에서 어느 좁은 길로 해 찾아갈 요량이다. 봄날이라고는 해도 겨우 한식이 지났을 뿐 더욱이 해질 무렵이라 그런지 아직 겨울인 듯 쌀쌀하다. 두 여자는 여전히 말을 잃은 채 소화통으로 들어 다시 산길을 잡았다. 순재는 조금 전 찻집에서도 그러하였거니와 이제 거듭 보아도 연희는 그동안 놀랄만치 이뻐진 대신 또 놀랄만치 자기와는 멀어진 것만 같다. 단 2달 동안인데 그처럼 가깝던 동무가 대체 무슨 조화로 이처럼 생소하냐고 스스로 물어본 데짜 그저 당장 기이할 뿐이다. 만나면 손이라도 잡고 반겨해야 할 사람이 제법 정중히 일어선 채 깍듯이 인사하는 품이 비록 순재로 하여금 얼굴이 붉어지는 쑥스러움을 느끼게 했다고는 할 망정 웬일로 자기 역시 전처럼 대답할 수 없었던 것도 이 기이함의 하나였거니와 이러한 종잡을 수 없는 느낌이 한데 뭉쳐 점점 어두워지고 무거워지는 마음 위에 급기야 모든 것이 한껏 너절하게만 생각되는 보다 먼 곳의 고독감도 결국 이 순간에 있어서 기이한 현상의 하나였다. 한동안 그녀는 아무 것에도 격하고 싶지 않은 야릇한 상태를 겪으며 잠자코 걸었다. 어디를 들어왔는지 두 여자는 수목이 짙은 좁다란 길을 잡고 개천을 낀 채 걸어 올라갔다. 방금 지나온 곳이 유달리 번화한 거리라서 그런지 바로 유곡인 듯 호젓하다. 나 인제 새로이 뭘 후회하고 있진 않습니다. 단지 여태 잠자고 있어 괴로웠을 뿐이에요. 하고 비로소 연희가 말을 건넨다. 순재는 여전히 쑥스러운 채 잘 압니다. 하고 연희 말에 대답을 했지만 뭘 잘한다는 것인지 스스로도 모를 말이었다. 날 비난하시려거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제 내게도 할 말이 있다면 그분을 사랑했다는 것, 사랑 앞에 조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희는 이렇게 다시 말을 이었다. 순재는 연희가 전과 달리 몹시 건방진 것 같아서 그것이 가볍게 비위를 거스리기도 했으나 이보다도 뭔지 그 말에서 느껴진 절박감 때문에 네, 잘 알아요. 하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 약간 조소적인 말에도 연희는 별로 돌아볼 생각도 없이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그분이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는 아무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분 앞에 아름다운 여자는 당신이었어요. 하고 똑바로 앞을 향한 채 혼잣말하듯 가만가만 이야기를 계속했다. 순재는 힐끗 연희를 쳐다봤지만 그 깎아낸 듯 선이 분명한 옆면 어디에서도 전에 이쁜 눈이 그저 다정하기만 하던 연희를 찾아낼 수는 없었다. 그녀가 잠깐 대답을 잊은 채 걷고 있는 동안 연희는 다시 말을 이었다. 혹 이것이 내 최후의 감상일지도 또 나보다 아름다운 사람에 대한 노여움의 표현인지도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요? 비로소 순재가 물어본 말이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눈이 서로 마주쳤지만 웬일인지 피차 강ing하게, 즉 억지로 무심한 표정이라고 했다. 글쎄요, 결국 당신이 이겼다는, 그리고 내가 졌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요. 하면서 연희는 왠지 가볍게 웃었다. 순재는 벼랑간 얼굴이 화끈 달아왔다. 그럴 리가 있나요? 하고 우정, 즉 일부러 뭉치면서도 벌컥하는 감정을 어찌할 수는 없었다. 이제 우리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워놓고 누구의 형상이 흉이 없는가 한번 바라다 보세요.
내 모양이 사뭇 고약할 테니. 연희는 여전히 같은 태도로 말한다. 아내란 훨씬 늙고 파렴치한 겁니다. 순재는 결국 그 노여움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지만 말을 마치자 연희의 표정 없는 얼굴이 무엇인지 경노하고 있는 것을 놓칠 수는 없었다. 과연 모를 일이다. 이제 막 순재가 한 말은 순재로서는 대단히 하기 어려웠던 말일 뿐 아니라 또 어느 의미로 보아서는 정말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삼자로서는 상상 못할 정도로 깊어졌다면 어쩌겠어요? 잠자코 있던 연희가 별안간 건넨 말이다. 아무리 호의로 해석한데도 이 말까지는 하지 않아도 좋을 말이다. 순간 그녀의 머리를 스치는 연희는 내가 얼마나 비겁한가를 자기 딴에 시험해 보고 싶은 것이다 하는 맹랑한 생각 때문에 그녀는 끝내 깊든 옅든 결국 같을 겁니다 하고 자기도 모를 말을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 애매한 말을 연희가 어떻게 들었는지 그야 그렇겠지만 난 그것보다도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물은 겁니다 하고 다시 건너다 보았다. 순재는 마치 덜미를 잡히고 휘둘리는 사람처럼 당황한 얼굴이기도 했지만 역시 당신한테 지지 않을 겁니다 하고 대답할 수밖에는 없었다. 머리를 숙인 채 잠자코 걸으면서도 그녀는 일이 맹랑하기 짝이 없다. 조금 전까지도 오히려 쑥스러움을 느낄 정도였으니 무엇에 요동할 리는 없었고 또 연희를 만나기까지도 물론 저편이 연희라서 다소간의 봉변은 예측한 바라고 생각한 것도 사실 은연중에 곤경에 빠질 사람은 연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불쾌한 것은 점점 평온하지 못한 자기의 마음 상태다. 순재가 마음속으로 다시 조금 전 연희가 한 말을 들치고 있으려니 다른 건 다 이겨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은 나한테 이기지 마세요. 여기까지 지게 되면 나는 스스로 타락할 길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하고 뭔지 훨씬 서글픈 어조로 연희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는 이제 순재가 뭐라고 대답할 나위도 없이 그분은 누구보다도 자기 생활의 질서를 소중히 아는 사람입니다. 설사 당신에 비해 나를 더 훨씬 사랑하는 경우라도 결코 현실에서 이것을 표현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고 자기 말을 계속했다. 이제야 이야기는 바른 길로 들어섰다. 결국 이 한 말을 하기 위해 연희는 순재를 불러낸 것인지도 몰랐다. 이렇게 되면 세상 못할 말이 없다. 순재는 이젠 당황하기보다도 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이 욕된 경우에 있을 말의 준비가 없었다. 평소 남편의 사람됨을 보아 방금 연희가 한 말이 정말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순재가 의연히 잠자코 있는 것을 보자 이번엔 아내인 것을 다행으로 하세요? 하고 연희가 다시 물었다. 순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꿈에도요. 정말요? 네. 왜요? 당신과 같은 위치에 나란히 서보고 싶어서요. 자유로운 선택이 있으라고요? 네. 천천히 말을 주고받는 두 여자의 얼굴은 똑같이 헬쑥했다. 연희는 한동안 가만히 순재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표정도 없었지만 결코 무표정한 얼굴은 아니었다. 순재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떨어뜨렸지만 순간 굴욕이 이 위에 더할 수가 없었다. 조금 후 무서운 사람이에요. 가장 자신 있는 사람만이 능히 욕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하고 연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순재는 거의 지쳐 그대로 입을 닫고 말았지만 연희야말로 무서운 여자였다. 단지 간이 큰 여자가 아니라 어디까지 자기를 신뢰하는 대담한 여자다. 인생에 있어 이처럼 과감할 수가 없다. 도저히 그 체력을 당할 수 없어서 순재로선 감히 어깨를 겨룰 수가 없었다. 어디를 지나왔는지 문득 널따란 산길이 가로놓였다. 차차 어둠이 몰려와 근방이 자욱했다. 심부름하는 아이가 일부러 커다란 목소리로 아주머니 이제 오세요? 하고 마중 나오는 품이 남편이 집에 돌아온 모양이었다. 이제 막 문 밖에서 다짐하던 마음과는 달리 벼란간 두근거리는 가슴을 그는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 벌써 오셨구나. 진지는 어쨌니? 하는 허튼 수작으로 겨우 진정한 뒤 그제사 방으로 들어왔다. 남편은 두 팔을 베인 채 맨 방바닥에 그냥 번듯이 드러누워 있었지만 웬일인지 아내가 들어와도 모른 척 그냥 누워 있었다. 순재가 바꿔 입을 옷을 꺼내 들고 나올 때쯤에서 그제사 남편은 어딜 갔었소? 하고 돌아다 보았다. 순재가 다시 들어오려니 이번에는 철썩 엎어져 누운 채 왠지 눈이 퀭해서 있다가 어딜 갔었소? 하고 한 번 더 묻는 것이다. 연희가 만나져서 갔댔어요. 하고 아내가 대답을 했지만 남편은 여기 대답 대신 이번엔 후딱 일어나 앉아서 담배를 붙였다. 그러더니 연희가 당신을 못하러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그래 만나서 뭘 했소? 하고 물었다. 순재는 잠자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뭔지 지금껏 윽박질렀던 감정이 스스로 위태로워 얼른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아내가 잠자코 있는 것을 보자 괜히 당신한테까지 이런저런 생각을 끼치기도 싫었고 또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 지을 자신도 있고 해서 잠자코 있었지만 결국 사람의 의지란 한도가 있었나 보. 생각하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 이해하시오. 하고 남편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순재는 말을 하려면 한이 없었지만 결국 할 말이 없어서 역시 덤덤히 앉아 있으면서도 이제 남편의 말과 연희의 말을 미루어 두 사람 관계의 끝간대를 알기는 그리 어렵지가 않았다. 사실은 당신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해를 암만 해도 무사해지지 않는 마음이 어려운 거지만 사람은 많은 경우 힘으로 불행을 막을 수 없는 대신 닥쳐온 불행을 겪는데 지혜가 있어야 할 거요. 하고 남편은 다시 말을 계속했다. 조금도 옳지 않은 말이지만 역시 옳은 말이기도 한 것이 딱했다. 그녀는 끝내 참기 어려운 역정으로 해서 자기도 모를 당차는 말을 많이 괴로워요? 하고 아니 꼽게 내던지고야 말았다. 남편은 제법 한참 만에서야 괴롭다면 어쩌겠소? 하고 되물었다. 괴롭지 않을 방도를 생각하셔야죠. 괴롭지 않을 방도란? 그걸 내가 할 게 뭐예요? 여전히 배상발은 안 입고 온 말씨다. 조금 뒤 남편은 당신 실수라는 것 생각해 본 일 있소? 하고 다시 물었다. 없어요. 연애라는 거는 있을 수 있습니까? 남편은 재차 물었지만 그녀는 잠자코 있었다. 어쩌면 둘 다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는 끝내 그래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이 훨씬 조소적인 말을 남편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럼 연애라야만 쓰오.
하고 마주 보면서 이번에는 훨씬 혼잣말처럼 아무 것이고 해서는 못 쓰는 겁니다. 라고 했다. 못 쓰는 일을 왜 했어요? 그러게 사과하지 않소. 사과를 해요? 맞았소. 순재는 뭔지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무슨 까닭인지 이 순간 연희를 생각해내고 연희 걔가 무슨 봉변이겠어요? 당신 걔한테도 나한테도 나쁜 사람이에요. 하고는 허둥허둥 모를 말을 중얼거렸다. 남편은 왠지 한동안 물끄러미 아내를 보고 있더니 그래 맞았소 당신 말이 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뭐가 맞았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고 거반 대들듯이 말해도 남편은 역시 같은 태도다. 그러더니 별안간 사과할 길밖에 도리 없다는 사람 가지고 왜 자꾸 야단이요? 왜 따지려고만 두어? 따져선 뭘 하자는 거요? 당신 날 사랑한다는 것 거짓말 아니요? 왜 무조건 하고 용서할 수는 없소? 하고는 벌컥하는 것이다. 이쯤 되면 이건 언어 도단이다. 너무도 이기적이라니 그 정도를 넘는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일은 지금까지의 어느 말보다도 오히려 마음을 시원하게 후련하게 해주는 것이 스스로도 섬찟하고도 남을 일이었다. 밤이 으슥해서 두 부부는 벗처럼 벽에를 나란히 하고 여전히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차차 남편은 웃음의 말까지 하는 것이었지만 순재는 여전히 뭔지 마음이 편칠 못했다. 이것은 밤이 점점 기울수록 더 날카로워져만 갔다. 생각하면 남편은 역시 훌륭하다. 가만히 곁눈질을 해보아도 그 누워있는 자세로부터 말하는 표정까지 그저 늠름하기 짝이 없다. 만사에 있어 능히 나무랄 건 나무래고 옹호할 건 옹호하고 살필 건 살피고 뉘우칠 건 뉘우쳐서 세상에 거리낄 게 없다. 어느 한 곳에도 남을 괴롭힐 군색한 인격이 들어있던 것 같지 않고 팔모로 뜯어봐야 상책이 한 군데도 있을 것 같지 않다. 단지 전보다 또 하나의 경험이 더했을 뿐 이제 그 겪은 바를 자기로서 처리하면 그뿐이다. 연히 보고 싶지 않오? 쑥스럽고 도련한 물음이었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객적은 수작이라는 것처럼 시무룩하게 웃어 보일 뿐 굳이 대답하려고도 않는다. 어째서 그렇게 무사하냐 말이에요? 하고 한 번 더 채치려니 이번에는 뭔가 몹시 피곤한 것처럼 얼굴을 찡그린 채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또 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건 한갓 실수로 돌릴 수밖에. 당신네들 신성한 연애파들이 보면 변색을 하고 돌아설지는 모르지만 연애란 결코 그리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때도 그것에 분별 있는 사람들이 오래 머물 수는 없는 일이거든. 본시 어른들이란 훨씬 다른 것에 많은 시간이 분주해야 하니까. 하고 제법 농조로 웃으면서 내가 만일 무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 덕택일 거요. 하지만 이것보다도 다른 사람들 같으면 몇 달을 두고 법석을 할 텐데 우리는 단 몇 시간 만에 능히 화해할 수 있지 않소. 하고 행복해하는 것이었다. 순재는 뭔지 기가 막혔다. 세상이 편리롭게 되었다더니 천길벼랑에 차 내뜨려도 무슨 수로든 다시 기어 올라올 사람들이다. 그는 그저 잠자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다음 순간 평화란 이런 데로부터 오는 것인가? 평화로워야 하는 부부 생활이란 건 이런 데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하는 야릇한 생각에 섬찟 걸린다. 문득 좌우로 무성한 수목을 헤치고 배폭처럼 희게 버텨나간 산길을 성큼성큼 올라가던
연희의 뒷모양이 눈앞에 떠오른다. 역시 총명하고 아름다웠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했다.